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재료들을 살펴보고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는 금리 관련해서 재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신 바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를 하였고 경제성장률 전망도 같은 날에 2.5에서 2.2%로 저렇게 낮춰 잡게 되었어요. 보통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소비가 좀 늘어나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조금 증가를 해서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대출을 일단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조금 미미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경제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2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낮춰 잡았는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금리를 또 내린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런데 저 미국에서 조금 강력한 소식이 하나 날아왔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했죠. 7월 달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강경한 발언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깜짝 놀래 가지고 엄청나게 반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뉴욕 연방은행 대변인이 그 발언은 어디까지나 학술적 발언이다, 학술적 차원에서 발언이다 이렇게 조금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연방은행의 주요 총재들이 쭉 발언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제롬 파월 의장은 16일 날 파리 컨퍼런스에서 통화 완화 근거가 강해졌다. 그리고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은 보험성 먼저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산업이 조금 위축되기 전에 앞서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또 로버트 파클란 댈러스 은행 총재도 16일 날 인터뷰에서 완만한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제임스 블로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도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7월에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도 S&P나 UBS에서는 9월달 정도 되면은 예금금리를 0.1포인트 인하 전망을 하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도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다 보고, 만일 어려워진다면 추가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요. 또 신흥국도 인도, 호주와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또 하반기 가서 한 차례 더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하반기 뭐 세 차례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금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증시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돈이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18일 날 니케이 아시안 리뷰를 보면은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었어요. 애플, 닌텐도, 델 이런 50곳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저렇게 기업이 떠나면 좋을 리 없겠죠. 그래서 조금 급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일 날 미중 고위급 전화 통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조만간 미중 고위급 대면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직 기싸움이 조금 팽팽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미국 콩을 사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사줬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화웨이 제재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제재하고 어떤 것은 풀어주고, 기본적으로 조금 풀어주긴 풀어줬습니다만은 아직도 어떤 것을 제재하고 어떤 것을 조금 풀어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아직 조금 망설이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협상이 아직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19일 날 미중 고위급 전화통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나 언제 시기가 잡히겠죠. 이제 서로 대면해서 직접 만나서 협상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일본에서 지금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말이 많죠.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직은 서로 강대강 대결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 분석을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여튼 우리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보면은 물량의 지속적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이 싸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근거는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인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월 23일 날 위클리 옵션이 도입이 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세계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인하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보다는 그냥 돈이 풀려서 또 그리고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 지금 7월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다 보니까 2019년 연도의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고 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세계 각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유동성의 기대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쪽으로 쭉 나아가면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돈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동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2020년 1분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총선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분기에는 그 테마주, 정책 테마주가 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좀 괜찮다고 보면 되겠죠. 2019년도 하반기에는 일단 유동성이 증가하고 또 9월달부터는 위클리 옵션 같은 거 도입해서 정식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고, 또 그렇게 지나다 보면 2019년도 상반기에는 또 테마주가 이렇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다수당으로 간다 그러면은 좀 더 힘을 실겠죠.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 있잖아요. 지난 2년 반 정도 그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속했던 정책들을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염두에 볼 수가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4월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소수당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레임덕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두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건 좀 지난 일인데 좀 먼 이야기죠. 하여튼 여튼 우리는 하반기 유동성 또 그리고 내년 상반기 1분기 때는 뭐 총선 테마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싸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시장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번 주부터는 플랜 A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단기 추세가 하락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비중을 조금 확대해야 되는 업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닥권으로 이렇게 진단되는 종목들도 업종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플랜 A 관점에서 보면은 이 코스피를 잠시 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플랜 A 참모들이 한 2012년 3년 요 때를 거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
그리고 2018년도를 17년도 18년도를 지나면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시장이 바닥으로 보이는지 시장 전체에서는 코스피는 저렇게 참모들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그리고 파워 엑스레이에서 이번 주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번 주는 주고 가다가 살아났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0.5%로 파격적으로 한다고 일단 하니까 갑작스레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좋다가 말았죠. 대변인에 나와가지고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이다 이러다 보니까 좋다 말았는데 여튼 시장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다시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좀 지켜보긴 봐야 돼요. 이번 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엄청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좋았어요. 한 4,9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또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삼성, SDI, 현대, 글로비스, 삼성증권, 신세계 인터내셔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을 세력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경기가 일단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장이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싸다는 생각으로 물량 확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돈 생기는 대로 주식을 매수하는데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